최근에 앨범 낸 빅뱅의 지드래곤이요, 한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브랜드를 그냥 쫙 빼입는 걸로 유명했죠. 특유의 회색 수트, 복숭아뼈가 드러나는 짧은 바지, 그리고 뭐 자켓이든 가디건이든 가운데 단추만 채우고요. 또 옥스퍼드 셔츠에다가 맨 넥타이는 아랫부분을 바지에다가 살짝, 그리고 딱 보면 한눈에 이 브랜드인 걸 알아볼 수 있는 그 포인트도 유명하죠. 동묘에 널렸다고. 걸렸지. 1,000원은 대용돼요, 여기다가. 왜? 수트의 진심인 브랜드죠. 심지어 예전에는 그 서퍼들이 입는 웨슈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트 무늬를 새겨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했다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이 벌칙 의상 같다고도 했었죠. 아무튼 자, 그러면 혹시 입는 사람에 따라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브랜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역시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손에 꼽히죠. 뭐 이제 너무 좀 식상하다 이런 얘기도 듣지만요, 멋있는 분들이 입으면은 뭔가 좀 그럴듯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옷걸이에 따라서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아마 옷이 다 그렇긴 하지 뭐, 사람이 뭐. 그치?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액세서리, 그리고 우리한테는 삼성전자와의 콜라보 제품으로도 익숙한 명품의 변방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변화가 적은 남성 패션,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가 적은 수트를 변화시키면서요,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들고요, 이제는 전통의 이탈리아 남성 명품과 함께하고 있는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톰 브라운입니다. 아까 왜 톰 브라운을요, 수트의 진심인 미국에서 시작한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미국 남성들의 전통적인 수트라고 하면요, 과거에는 거의 백인 남성들이 입는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인 뭐 유니폼 같았던 건데, 톰 브라운은 이걸 뭐 흑인 농구 선수한테도 입히고 축구 선수들한테도 입히고 여성한테도 입히고, 또 언제부턴가는 뭐 위에는 재킷, 아래는 치마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또 변화시키면서요, 기존의 도식, 뭔가 고정관념 같은 걸 흔들고 있죠. 마치 아르마니 편에서요, 조르조 아르마니가 남성 재킷에 있는 심지를 빼가지고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또 이걸 여성한테 입히고, 그러면서 아르마니가 유명세를 얻은 것처럼 한때 아르마니에서 일했던 톰 브라운도 그러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톰 브라운이 브랜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톰 브라운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요, 근데 졸업하고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었대. 그래서 컨설턴트로 1년 안 되게 좀 일하다가 LA로 건너갑니다. 배우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계속 오디션도 보고 뭐 광고도 찍고, 참고로 이때 톰 이름을 바꾸죠. TOM에서 THOM으로. 이게 왜 그랬느냐, 배우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TOM 브라운이 따로 있더래. 그래서 여기다 H를 넣은 거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배우로서 비전은 별로 안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 LA 시절에 룸메이트가 미술 전공한 친구였는데 같이 배우 지망생이고, 함께 영화 촬영장에서 보조도 하고, 이 친구도 처지가 비슷했는데, 이 친구가 취미로 지금 말하는 업사이클 같은 걸 했나 봐요. 빈티지 의류를 사다가 해체하고 뭐 다시 막 이어붙이고 액세서리 붙이고 해가지고 다시 파는. 근데 이걸 룸메랑 같이 하던 톰 브라운이 의상에 꽂힙니다. 디자인에 꽂힌 거예요. 연기는 더 이상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 디자인을 해야겠어. 그래서 룸메랑 같이 LA에서 브랜드를 만들까 하다가 좀 제대로 된 디자인 분야의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해서 혼자서 뉴욕으로 떠납니다. 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노잣돈으로 지니고요. 참고로 당시에 룸메는 배우가 아니라 결국 업사이클로 유명해져서 지금도 디자이너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32살에 톰 브라운이 뉴욕에 도착했는데 정식 디자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르지오 아르마니 매장에 취직을 해요. 고객 응대 업무부터 시작해서 세일즈맨까지. 당시에 디자인을 정식으로 따로 배우지는 못했지만요, 패션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다양한 소비자들이 이런 취향들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배운 거예요. 당시 아르마니처럼 뭔가 최고의 브랜드가 되려면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생각이 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슬슬 내 디자인을 옷으로 실제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톰 브라운의 파트너가 폴로 랄프 로렌의 임원이었대요. 그리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랄프 로렌의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랄프 로렌이 당시에 자기 브랜드가 갖고 있던 클럽 모나코에 일을 맡겨요. 구매 업무랑 바지, 셔츠, 가디건 디자인. 그러면서 디자인 실무 경험을 쌓고요, 무엇보다 이때 향후에 같이 일하게 될 최고의 재단사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재단사들과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치만 클럽 모나코에서 선보인 톰 브라운의 라인은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2001년에 톰 브라운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또 왜 그랬을까? 무슨 확신이 있었길래? 톰 브라운이 당시에 생각하기에 이렇게 쭉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캐주얼만 입고 다니더래. 젊은 사람들 당연히 캐주얼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들 뭐 비슷한 청바지에 티셔츠에 뭐 후디에, 그게 또 뭐 비싸진 고급형을 입고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캐주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캐주얼이라고 하는데 저게 틀에 박힌 것 같다. 캐주얼로 입고 다니는 게 어찌 보면 포멀하다는 거죠. 덜 트렌디한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 정장을 만들자.
근데 딱히 업무용으로 입는 게 아니라 막 주말에도 놀러 다닐 때도 입을 수 있는 뭔가 틀에 박히지 않은 포인트를 변화를 준 정장. 지금과 달리 뭔가 지루하지 않은 수트를 만들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클럽 모나코에서 일할 때 알았다는 최고의 재단사한테 일을 맡겨서 정장 5벌을 만들죠.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바지 짧고 자켓도 짧고. 그리고 매장이 딱히 없으니까 자기 아파트에다가 일종의 쇼룸을 꾸며놓고, 근데 이렇게 해도 쇼를 할 돈도 없고 모델을 고용할 돈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자기가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과거에 수트의 형태를 변화시켰다면 톰 브라운은 비율을 조정해서 변화시켰어요. 테일러링의 전형을 흔든 비율을 가지고 논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트. 바지단이 발목 위로 올라오고 자켓은 짧아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 사람들 눈에 익숙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렇게 막 입고 다니면 젊은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었대, 심지어. 근데 이렇게 조롱을 들으면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 훗날 톰 브라운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뭔가 다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가 없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반응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뭘 하든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얘기 같은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톰 브라운 수트 전형적인 수트가 아니잖아요. 뭔가 눈에 띄고 그렇게 본인이 2년 가까이 막 여기저기 막 입고 다니고요. 심지어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입혀서 막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이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셀럽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가령 지미 펠런 같은 유명한 방송인은 와서 이거 사고 싶다 그랬대. 근데 관심을 보이다가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지 좀 길게 해주면 안 돼? 자켓도 조금 약간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면 안 돼? 하는데 거절하고. 근데 이렇게 셀럽의 요청을 거부하는데 오히려 또 셀럽은 사가고. 데이빗 보이도 와서 사갔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셀럽들이 입으니까 젊은 패피들 사이에서 막 소문나는 거죠. 톰 브라운 옷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막 사람들끼리 물어보고. 근데 옛날 같으면 주로 사무직의 백인 아저씨들이 입던 수트를요, 톰 브라운이 만드니까 수트를 이 예술가, 뭐 젊은 층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소비자들은 막 입고 일하는 게 아니라 막 놀러 다니고 평소에 입고 막 이러기 시작해요. 기현상이 발생한 거죠. 야, 요새는 양복이 힙하대 뭐 이러는 거지. 그리고 드디어 2년 만인 2003년에 톰 브라운은 매장을 열게 됩니다. 신기한 게 이쯤 되니까 오히려 과거에 전통이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고요. 수트 브랜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품 브랜드가 손을 내밀고, 가장 변화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반짝이는 젊은 재능들이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수트 분야에서 틈을 만들어내니까 생긴 일들이죠. 그러면서 톰 브라운이 계속요, 아까 왜 아르마니에서 일할 때 느낀 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계속 집중을 하고요. 쇼도 막 특이하게 하고. 그리고 왜 지금도 톰 브라운 매장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사무실도 그렇게 꾸며놨고요. 심지어 자기 집도 그렇게 꾸며놨더라고. 그리고 뭐 직원들한테도 다들 톰 브라운 입게 하고, 수당은 뭐 넉넉하게 준대요. 옷 비싸니까. 톰 브라운 직원들 톰 브라운 입고 막 돌아다니라는, 이제 걸어다니는 막 광고판 같은 거죠. 이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신경을 쓰냐면요, 초기에는 심지어 직원 한 명이 이렇게 뭔가 브랜드 이미지랑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양말을 신고 한대. 그거 신으면 안 됩니다. 못 신게 하고 핑크색 양말을 신고 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위기가 없진 않았어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아디다스랑 그 스트라이프 문양을 가지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고요. 특히 아디다스가 강점을 가진 축구 영역에서 톰 브라운이 콜라보를 펼치니까 아디다스가 정말 발끈했죠. 해외 유명 축구단 보면은 수트를 이렇게 유명 브랜드에서 협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FC 바르셀로나한테 톰 브라운이 이렇게 협찬을 한 거야. 메시 막 이런 사람들 아디다스 모델인데 석줄 넉줄 막 헷갈릴 수 있잖아.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왜 당시에 많은 신진 디자이너들이요, 자금난 판매 부진 때문에 문을 닫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이때 톰 브라운은 우리의 핵심인 수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다. 돈을 누가 또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스니커즈, 액세서리, 트랙 수트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심지어 가방을 만들 때는 자기 애완견의 이렇게 모양과 이름을 딴 가방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 기업에다가 회사 지분을 팔아서 위기에 대처를 했고요. 2010년에는 여성복 콜렉션도 출시를 했는데, 이게 특히 미셸 오바마가 남편의 2번째 임기가 시작할 때 취임식에서 톰 브라운의 코트를 입은 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요, 무려 구찌를 부활시켰던 CEO 도메니코 드 솔레가 고문으로 있던 사모펀드에 또 이 톰 브라운 지분이 매각되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지난번에 제냐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고의 남성 명품 브랜드죠, 제냐가 젊은 세대를 끌어안겠다면서 톰 브라운의 지분 대부분을 가져가요. 톰 브라운이 브랜드를 만든 지 20년이 채 안 돼서 세계 최고의 남성 명품 브랜드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죠. 자, 톰 브라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가 적은 남성 정장 분야에서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틀을 깨서 틈을 만들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틈을 여성복, 아동복,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20년을 간 넘긴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명품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만 바라봐 what's love 싸우지도 천천히 이제 컴컴해 내가 이래서 피곤해 잘난 건 알아가지고 Too fast to live, too young to die 몸집은 작지만 내 목소린 걸리버 나인 적지만 이 바닥엔 설리번 한번 돌았다 하면 worry My name is GGGG baby